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그 달변으로 강의를 하신 각 교장 선생님은 그 학생들한테 강의를 많이 하셔서 아주 그 매끄럽게 잘 하셨습니다만, 저는 뭐 학교 이사장은 허수아비입니다. 전혀 그 학교의 학사나 이런 데 관여할 수 없도록 현행 사학법이 그 학교 법인의 손발을 묶어서 식물인간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뭐 늘 혼자서 학교에 풀이나 뽑고 뭐 꽃이나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심고 뭐 이런 학교의 그 인부 일하는 옛날에 그 아주 오래전에 저희들 어릴 때 그런 분들을 소사라고 하던데, 그 우리 학교 방문하는 분들이 들어 저보고 뭐 이렇게 손에 묻혀서 홈이 들고 이렇게 있으면 그런 직업의 사람인 줄 알고 교장선생님 교장실이 어딥니까 하고 아주 이렇게 뭐랄까 좀 하대 무시하는 뜻이 뭐 말을 묻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참 그 만족하고 즐겁습니다. 그 일은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학교의 이제 설립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교는 운분댐이 생기면서 수물이 돼가지고 경산으로 이전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청도군 운문면 그 신은이라는 곳입니다. 그게가 어떤 곳이냐 하면 68년도에 한국에 최초로 무장공비가 나온 곳입니다. 그 정도로 그 아주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1908년에 경상북도 인가 1호로 문명보통학교를 개교했습니다. 우리 문명법인이 설립이 됐는데, 다만이 왜 이런 상권에 이렇게 경북에서 인가 1호의 학교가 생겨났을까를 연구해 보니까 저희 집안 할아버지 되시는 그 홍주자 일자란 분, 해동 홍주일 선생님이 일찍이 그 가난 속에서도 구마모토와 동경에 유학을 하시고 그 대한민국 그 독립투사로서도 그 영남 일대에 아주 그 큰 영향을 끼치고 3.1 운동을 대구 경북에 총주도하신 천도교 교령을 지내신 그 해동 선생님, 홍주일 선생님이 아마 그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조부님인 홍석표님과 규표님 등 8인이 재산을 출연해서 그 1908년에 그렇게 학교를 개교하셨습니다. 이렇게 해 오다가 초등학교가 뭐 공립화되고 하는 과정에 아무도 그 법인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선친께서는 일찍이 그 교편을 대구 그 경북 칠곡 초등학교와 이서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면서 그 이서 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해서 교감으로 재직 시에 6.25가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학도병으로 이렇게 그 지원해서 나아가니까 선친은 27세고 그 결혼하시고 고령이라서 군 입대를 안 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그대로 내보내기가 너무 마음이 불편했던지 같이 동반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출신이 되어 놓으니까 공병장교로 임관을 하셔가지고 그 지금 통일전망대에 가면 큰 벽화가 있습니다. 3.15 고지 전투에 대한 큰 벽화가 있어요. 그 바로 3.15 고지에서 그 엄청난 그 전투를 겪고 또 저희 집에 전사통지서까지 와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 살아남으셔서 예편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오시면서 농촌 계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사업이 생기기 이전에 1968년에 우리 그 문명중고등학교를 설립하고 농촌 계몽운동 뭐 그 등 소득 사업 뭐 그게 바로 새마을 운동의 모델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68년에 제1회 그 5.16 민족상 이 5.18로 돼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5.16 민족상 사회부모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간 방치해 있던 그 우리 본 법인의 모든 그 정비를 재산이고 정비를 해서 1966년에 문명중을 설립 인가를 받으러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
그 노병 문교부 장관께서 아주 그도 대단히 완고하신 분입니다. 그 설립 신청이 그 해 66년에 안 되니까 다음 해로 미루자고 하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 장관실에서 그 열 손가락을 칼로 찢어서 혈서를 쓰고 인가해주지 않으면 나는 못 갑니다. 이 자리에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그때 그 회기 그 사립학교 그 설립 인가 시한이 초과됐는데도 불구하고 권 장관이 그 재가를 하셔서 66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때 목표는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왜 이 산골에서 학교를 만드느냐, 대구나 이런 데 가면 앞으로 많이 발전할 건데 이래 하셨지만은 여기에는 학교가 없으면 학교 못 갈 애들이 수도 없이 많다. 소음 먹이러 가야 되고 뭐 집에 심지어 뭐 호롱 밤에 불 써놓고 공부하면 야 이놈아 기름 달른다 불 안 끄나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아니라 완전히 노동력으로 소목이고 뭐 아버지 농사 거들고 하는 이런 학생들이 겨우 초등학교 심리, 20리 걸어서 다니는 그런 형편에 중학교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개교하는 과정에 공교롭게도 참 저희들 학교에서 그 군 출신이 많습니다. 그 사성 장군에서부터 여러 그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산에 와서 제가 그 2008년에 1999년부터 그 관리이사로 저희들 학교에 발을 디뎠습니다.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처음에 전혀 학교하고 생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저는 학교에 전혀 그 가기 싫습니다 해도 이놈 여기 와서 내가 하면서 네 자신도 좀 수양을 하라. 이래서 그거 가보니까 굉장히 그 하나 남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학교에 관여하지 않을 때는 제 행동을 마음대로 했는데 거기 오고 나서 또 눈이 하도 많으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너무 이렇게 이제 수도성 비슷하게 뭐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 그것을 견디고 나니까 이 교육이라는 어떤 그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에 그 2008년에 그 경산으로 이전하면서 중학교가 폐교가 됐는데 2007년에 다시금 그 중학교를 부활해서 재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중학교에 보면 현관 위에 자조, 자활, 자립이란 그 새마을 정신이 그 구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선친께서 설립자께서 전국 그 새마을의 아주 산정인이고 김준 새마을 연수 원장님과 함께 그 일산 농협대학에서 최초의 그 상공부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 장관들 비롯한 고위 공무원 기업 총수들 또 전국 새마을 지도자들 등등 이런 분들을 교육하고 거기에 강사로 가신 공로로 인해서 그 국민영장을 또 수상하셨습니다. 또 뭐 72년에는 저희들 마을이 수몰된 마을이 하도 고향 마을이 새마을 사업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께서 그 과거에 5.16 민족상을 수상한 홍소령이 마을이다. 그래서 그 기억을 하시고 저희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그 1시간 20여 분 동안 머무르시면서 참 그 농촌의 참 그 발전을 위해서 길이 왜 이리 넓어? 골목길을 왜 이리 많이 넓게 넓혔노 하니까 지금은 뭐 리어커 정도 다니면 앞으로는 자가용들이 왔다 갔다 할 그런 그 동네이기 때문에 이렇게 4m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하니까 대통령께서 탐복을 하시고 무슨 그 소원이 없나? 그래서 그 저희들 그 시골에 농토가 없어서 애를 먹는데 하천부지를 좀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참 많은 관심을 가진 학교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봐서 저희들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사분들이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도 아주 투철한 이런 어떤 애국감과 그 사상을 새마을 정신에 투철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지내오다가 그 국정교과서를 선택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무심코 봤습니다만은 4년 전에 그 부산의 부성고등학교에서 그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를 선택한 과정을 보고 야 이게 정말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전혀 교육과도 관계없는 이런 그 이상한 단체들, 뭐 까놓고 말하자면 좌파 단체들입니다. 여기 와서 그 대단한 상상도 하지도 못할 그런 압력을 가해서 결국 그 역사 교과서를 선택한 걸 취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후에 뭐 잘 아시다시피 검정으로 위장한 아주 그 나쁜 교과서들, 편향된 교과서들이 등장하면서 정부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때 뭐 저희들 내부적으로 교장 선생님 이하 뭐 동문들 뭐 저희들은 늘 혼연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역사 교과서만큼은 한번 다른 교과서를 선택하자는 내부적인 그 있어서 그러나 그 합법적인 절차는 거쳐야 된다. 그 과정은 다 밟으시오. 이렇게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교사들의 어떤 찬반을 물었는데 우리 한 76% 정도가 찬성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뭐 그 79%가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정교조의 교사들이 주도하에 최소한 21%만 반대 세력을 모으면 된다 해서 그 9명이 반대 서명을 했습니다. 정교조 3명 외에 얼빠진 교사들이 그 현혹이 돼가지고 그게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운위를 개최한 결과는 12명 중에 교사위원 4명과 학부모위원 5명이 참석해서 5대4로 찬성을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그 교사위원들, 정교조에서 민변에다가 어떻게 왜곡해서 그 이야기했느냐 하면 교장 선생이 1차 찬성 반대를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는데 용지를 놓고 전 교사들이 보는 데서 서명을 하도록 했는데 제일 처음 교장 선생님이 찬성, 운영위원장이 찬성하고 나니까 학부모위원들이 이거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다 보는 데서 어떻게 찬성합니까?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져서 그 정회를 하고 좀 쉬다가 비밀 투표를 한 결과 5대4로 연구학교의 찬성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찬성 2, 반대 7로 가결된 것을 일사부질의 원칙을 어기고 이렇게 교장이 편법으로 5대4로 가결했다는 이런 내용을 그 민변에다가 사실 확인서를 교사들이 써줬습니다. 그 교사위원 셋 중에서. 그러나 다행히도 그 셋 중에서도 한 사람은 사실대로 썼고 그 과정을 둘이만 왜곡해서 썼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그 해교 행위, 그 직무상 얻은 비밀을 그 발설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직무상 비밀을 왜곡해서 외부에 알렸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의 대상이기 때문에 차후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을 이제 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2월 12일 날, 13일 날 이미 교장선생한테 정교조에 뭐 경산지부에 뭐 누구를 하면서 전화가 와서 당신 말이야 그 왜 연구학교 같은 거 쓸데없이 신청하느냐 취소하라는 이런 공갈 협박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2월 15일 날 마지막으로 경북교육원에다가 연구학교 신청하고 나서 막 그 이후부터 16, 15, 16부터 막 계속해서 그 민노총, 정교조를 비롯한 뭐 이상한 단체, 뭐 장애인 단체, 농민회까지. 네, 농민회 보고 그랬어요. 우리 학교 운동장에 당신들 뭐 농사 심어놓은 게 있나?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나? 정말 잡다한 단체들이 거기에 총망라해 있습니다. 그 단체는 뭐냐면 딱 그 서는 순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한 3, 4명이 앞에 휠체어 딱 가지고 펼치막 펼치고 앉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해산 과정에 몸에 조금만 닿으면 아약하고 들어 누워가지고 이거는 막 물고 늘어집니다. 그 단체가 이번에 보니까 경산시 민방위 강사 한 분이 저희 학교를 이렇게 자랑했어요. 경산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학교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그 뭐 민노총 등 강의 그 뭐 민방위 왔던 애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요. 이튿날 시위를 하는 사진을 딱 보니까 우리 학교에 왔던 그대로 배치도 똑같이 앞에 장애인 휠체어 4대에서부터 똑같이 참 그 정도로 좌파들은
조직화되고 정말 요만한 부분까지 다 미래를 예견하고 어떤 일에는 어떻게 뭐 물대포 쏴서 죽으면 뭐 세상에 물대포 맞고 죽으면 세상에 의인이고 열사되고 안중근 의사나 뭐 윤복일 의사나 김자진 장군들은 평생을 추운 데서 잠자고 뭐 이렇게 일경을 피해서 고생하다가 그렇게 마지막에 돌아가셔도 겨우 의사인데 여기는 뭐 의사보다 열사는 더 따뜻하게 죽어서 뭐 열사인지 열사라고 칭호하는 이런 나라, 그것이 내가 우리 존경하는 박진용 교수님이 쓰신 그 역사의병이라는 책에 보니까 현대사의 인물 중에서 가장 그 비중 있는 인물이 전태일입니다. 몸에 휘발유 뿌려서 분신 자살한 전태일이가 62점으로 가장 금정교과서에 언급이 제일 많이 된 현대사의 인물입니다. 이게 교과서인가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학교는 앞으로 이런 그 내용의 책들은 쓸 수가 없다 해서 이제 우리 합법적으로 선택했는데, 이런 엄청난 그 쓰나미, 폭력 쓰나미가 왔어요. 민주사회에서는 제일 먼저 그걸 해야 됩니다.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됩니다. 법에다가 이 책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거 못 쓰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일 마지막 방법입니다. 와서 공갈치고 협박하고 흔들고 학교를 뒤집어서 애들이 뭘 합니까? 그렇게 해도 저는 이사장은 선택할 권한은 없어도 결정을 지켜줄 그런 의무는 있습니다.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그 한 차가 아니라 기차로 막 우리 와도 나는 그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언제나 옳은 뭐 우리가 불온서적이나 이북에서 뭐 판금된 책을 가지고 애들 뭐 이렇게 의식화를 시킨다면 그걸 금나겠습니다만은, 국가에서 국정교과서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표적 역사학자들 30여 명이 그 집필하신 그 책을 선택했는데, 누가 그것도 합법적으로 선택했는데 누가 뭔데 여기 와서 가라 못하라. 이놈들이 얼마나 한 30세도 안 된 놈이 그 앞에서 학교 안에서 펼침말 들고 농성을 하길래 제가 학교 안에서 이 짓 하지 마라 하니까 이 작자가 입에 담지도 못할, 내가 그랬어요. 너는 얼마 애비도 없나?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그게 그놈들의 정체입니다. 수단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움츠러들면 거기로부터 축구공처럼 막 그 코너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했지만 역사는 가해자이냐 피해자이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예를 들면 제주 4.3 사건 같은 거예요. 4.3 사건이 뭐가 4.3 사건이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생사람을 그렇게 몰아서 어떻게, 그때 그 남한의 단독 정부의 어떤 선거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공산당 세력이, 동조된 세력들이 4.3 사태를 일으킨 겁니다. 물론 그 지금 국정교과서처럼 애들이 반대했는 이유가 뭔 이유 압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학생회장이 교장실에 와 있길래 물어봤어요. 너 왜 반대하노 하니까 인터넷 강사 선생이 그 책이 나쁜 책이라 하더라. 그 다음에 최순실이 교과서라 하더라. 또 전국에 아무도 안 하는데, 아무 학교도 안 하는데 우리 학교만 왜 합니까? 참 한심하고 막연한, 본질은 교과서입니다. 그 본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해야 되는데 교사, 학부모 전부 다 아무 반대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책도, 그 당시에 책도 안 나왔습니다. 처녀를 선보는데 저 먼 동네 사는데 보지도 안 하고, 그 키가 크다 하더라, 아니다 꼼보라 하더라, 똑똑하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아요. 이미 교과서는 탄생도 안 했는데 저끼리 뭐 친일 미하다, 뭐 군사 독재를 두둔했다. 막말로 외정 때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에 살은 사람 치고 친일 안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무를 해서 갖다 바치고 농사를 지어서 쌀을 공출했고 뭐를 해도 전부 한국에
만주가서 독립운동하거나 자결하지 않은 사람 외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요만큼이라 다 친절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와서 친일 이현상, 노산 이현상 마산역 앞에 큰 마산 노타리 클럽에서 세운 그 시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놈들이 붉은 스프레이들, 창문에 그 얼마나 민노총하고 악질들이 많습니까? 그 빨갛게 칠을 해서 그 비석을 못 쓰게 해놨어요. 가고파, 그놈들은 가고파 노래 내가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아는지 안 아는지 다 부르는 놈들이요. 고향 떠난 사람들이 가고파 부르면서 자기 고향 생각하고 얼마나 향수를 달랩니까? 홍남파 선생 울밑에서 봉선화 부르면서 우리 감성적으로 얼마나 위안을 받았습니까? 그분들이 다 친일이에요. 친일분자라고 하는 이 자체가 대한민국의 친일, 뭐 죄송한 훌륭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 땅에 살아남아 있었다면 다 친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는 이 이야기를 내 사무실 앞에서 애들 고등학교 1, 2학년들 우리 학교 반대한 게 학부모 20명이에요. 주도한 게 20명밖에 없습니다. 전학 간 거 뭐 다 전학 갔다. 셋 전학 갔고 하나는 가정사정으로 전학 갔어요. 이런 게 엉터리 쓰레기 기자들, 내가 이 자리에서 그 사람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학교 앞에서 시위한다면서 아침마다 오면 내가 쓰레기 봉투에 한 봉투, 두 봉투를 이렇게 먹고 빵껍데기, 담배 껍질 다 그게 기자입니까? 예? 우리 학생들보다 우리 학교 학생들보다 못한 그런 친구들이 그런 내가 하루 오니까 그 쓰레기를 들고 뭐 저야 뭐 늘 운동하시고 이리 다니니까 그 누가 그 저기 이사장이 이렇게 했던 모양이라요. 그걸 뭐 하더라. 너가 기자냐? 쓰레기 이리 버렸잖아. 너 쓰레기지 기자냐? 하니까 그때 막 어느새 몰려앉아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이 기자가 사진을 찍더라고. 너 왜 내 초상권 침해라? 안 지우면 카메라 배터리 땅에 부숴버린다 하니까 그래가 그 정보 그 정보 형사들이 옆에 있다가 와서 그 잡아서 그 지웠다고요. 정말 내가 봐서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던 대기자는 그래도 그 정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까서 이렇게 소금칠을 해서 국민의 등을 끌어주는 그런 언론이었지만은 지금 한국에 있는 이 인터넷 뭐 등등 이 언론들요. 잘하는 그 언론들도 있지만은 실제로 완전 댓글 부대식의 언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향후 제 봉교의 입장은 우리 학부모님들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 꼭 알아야 되는 게 사학이 대한민국의 절반이 50%가 넘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나서 텐트 하나 칠 그런 여력도 안 될 때 땅 사서 학교 지어서 이렇게 그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학생들이 물론 개인적인 출세도 했지만은 최종적인 교육의 수혜자는 국가였습니다. 그런 학생들, 인재들을 모아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뭐 세계 경제대국 지금 와서 사학권 만들고 사학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조광지처를 버리는 겁니다. 조광지처 버리고 잘된 남자, 산다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도 이렇게 사학이란 조광지처를 버리고 이렇게 짓밟으면 앞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2조 시대에도 우리나라에 서원이 700개가 있었어요. 그 700개는 공교육은 한교에서 했고 서원에서 사교육을 다 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인재들을 다 배출했을 때 그 2조 봉건 전제군주 시대에도 서원에다가 토지도 주고 노비도 주고 책도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산다고 떠들어 쌓는 나라에서 사학에 손발을 꽁꽁 묶었습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들 BTL 하는 국가 임대 사업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군대 막사나 모든 시설, 도로도 민자로 건설해서 돈 받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학교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BTL을 해서 학교도 이렇게 임대료를 주고 공립은 많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임대료 조건이 어떠냐면 구미 본곡 초등학교 기준으로 해보니까 30학급에 월 9천만 원 주더라고. 1년에 10억 8천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왜 사립학교에는 공짜배기로 사용할, 우리는 66년부터 지금 설립해서 50년 동안 나라가 공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뭐 합니까? 뭐 휴대폰을 만듭니까? 어디 뭐 자동차를 만듭니까? 애들 국가가 해야 되는 교육만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공짜로 합니까? 그 호도합니다. 사립은 돈 한 푼도 안 내고 교사들 임금비까지 국가에 준다. 임금비 국가에 주지 누가 줍니까? 사립학교에서 국가가 해야 될 공교육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선생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봉급을 줘야 됩니다. 봉급 주는 것도 당연하고, 그런데 어떻게 되겠죠? 사립학교가 학교를 경영하면서 1년에 법정 부담금으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 1억 3천을 내야 됩니다. 원래 인가할 때는 어떻게 되겠는지 압니까? 학급당 수익용 기본자산이 140만 원밖에 확보하면 인가 내줬어요. 인가 내주고 나서 4대 보험이 생기고 나서 국가 부담이 자꾸 늘어나니까 공립의 4대 보험은 국가가 다 인건비라고 다 대줍니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이사장하고 법인에서 4대 보험 너가 사용자분 내라. 이래서 저희 학교에 교사들, 교직원들의 4대 보험 부담분이 3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립학교 하기 싫고 국가에서 나는 BTL 사업자로 전환할 테니까 이제 무조건 더 이상 만정이 떨어지고 이런 애들이 제 사무실 밖에서 이사장 물러나라, 사과해라, 국정교과서 취소하라 하는 그런 꼴을 보고 나니까 이제는 뭐 하늘에서 뭐 천금을 준다 해도 사립학교 하기 싫고 빨리 국가에서 임대료나 주면 사회 교육원을 하나 설립해서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오랫동안 장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